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어의 발음 중에서 연음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히읗 받침의 연음, 세 번째는 겹받침의 연음, 네 번째는 자음 이름의 연음,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음이란 무엇일까요? 앞 음절의 자음이 뒤 음절 모음의 자리로 이동하여 발음되는 것을 연음이라고 합니다. 음악이라는 두 개의 글자 중에서 앞에 있는 음이라는 글자를 앞 음절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악이라는 하나의 글자를 뒤 음절이라고 합니다. 연음이란 앞 음절의 자음이 뒤 음절의 모음의 자리로 이동하여 발음되는 것입니다.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의 자리로 이동하여 발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때는 악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막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히읗 받침의 연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음절의 자음이 히읗이고 뒤 음절이 모음일 경우 이 히읗 받침은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히읗을 빼고 조아로 읽습니다. 받침의 자리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이 있을 때 이것을 겹받침이라고 합니다. 겹받침인 경우 두 번째 자음이 연음이 되는데 두 번째 자음이 히읗일 경우 이 히읗은 탈락하게 됩니다. 히읗을 탈락시키고 첫 번째 자음이 모음의 자리로 이동하여 발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끄러로 읽습니다. 히읗 받침의 연음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 음절의 받침이 히읗일 경우 히읗을 탈락시키고 읽습니다. 그래서 너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히읗을 탈락시키면 노아로 읽습니다. 겹받침의 경우에는 히읗을 탈락시키고 리을을 연음합니다. 그래서 시러로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히읗을 탈락시키고 니은을 연음시켜서 마나로 읽습니다. 세 번째로 겹받침의 연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이 받침의 자리에 있을 때 이것을 겹받침이라고 합니다. 겹받침을 연음할 때는 두 번째 자음을 뒤 음절의 모음의 자리로 이동시켜 발음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자음은 그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달기로 읽으면 됩니다. 받침의 자리에 쌍자음이 오는 경우에는 자음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모두 뒤 음절의 모음의 자리로 이동하여 발음합니다. 그래서 받기로 읽습니다. 다음으로 연음이 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뜻을 가진 하나의 단어 안에서만 연음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앞 음절의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어미, 전미사가 이어질 때 연음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선 조사, 어미, 전미사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품사를 강의할 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입니다. 한국어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고 하는데요. 체언 뒤에 붙어서 체언의 의미를 도와주는 이 부분을 조사라고 합니다. 책을 읽어요 라는 이 문장에서 을은 읽는 대상이 책이라는 것을 표시해 줍니다. 그것이 작아요 라는 문장에서 이는 작다는 주체가 그것임을 표시해 줍니다. 둘에 시작해요 라는 문장에서 애는 시작하는 시점이 둘임을 표시해 줍니다. 조사는 단독으로 쓸 수 없지만 체언, 부사, 어미 뒤에 붙어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뜻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미는 용언 및 서술격 조사가 활용하여 변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먼저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합니다. 서술격 조사는 이다를 서술격 조사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활용하여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먹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먹니, 먹어서, 먹으면, 먹으니까 등으로 뒷부분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먹이라는 앞부분에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 변하는 뒷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전미사란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로 어근이나 단어의 뒤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형용사 깊다에서 깊이라는 어근 뒤에 전미사 이를 붙이면 깊다라는 형용사는 깊이라는 명사로 변하게 됩니다. 깊다라는 형용사를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주는 이라는 부분을 전미사라고 합니다. 앞 음절의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전미사가 이어질 때만 연음이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앞 음절의 자음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헛받침, 쌍받침, 겹받침 세 가지 종류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헛받침은 받침의 자리에 자음이 하나만 있는 받침을 말합니다. 뒤에 조사가 이어졌을 경우 자음이 연음이 돼서 꽃이로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옷을 낮에 바람이로 연음하면 됩니다. 헛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졌을 경우에는 먹이라는 어간 뒤에 어서라는 어미를 붙이면 자음이 연음돼서 먹어서로 읽습니다. 아나 같은으로 연음하면 됩니다. 헛받침 뒤에 전미사가 이어진 경우는
걸음, 높이로 연음시키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쌍받침의 경우에는 쌍자음 두 개가 모두 모음의 자리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안팎으로 연음할 수 있습니다. 쌍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졌을 때도 쌍자음 모두 모음의 자리로 이동해서 있어, 갔어로 읽습니다. 쌍받침 뒤에 전미사가 이어졌을 때는 섞이고, 깎이다로 연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왔을 경우에는 흘기로 읽고 달글로 읽습니다.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는 앉아, 굶어. 마지막으로 겹받침 뒤에 전미사가 왔을 때는 넓이로 읽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연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음을 할 때 조사, 어미, 전미사가 오는 경우에는 바로 연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어미, 전미사가 아닌 다른 성분이 뒤음절의 모음으로 왔을 때는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후에 연음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옷이라는 명사 뒤에 조사가 왔을 때는 옷이로 바로 연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옷이라는 명사 뒤에 아니라는 또 다른 명사가 왔을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옷으로 바꾼 후에 디귿 받침을 연음시켜서 오단으로 읽어야 합니다. 오산으로 읽으면 틀린 발음이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연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라는 단어와 웃어른이라는 단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하나의 뜻을 가진 단어이고 웃어른은 웃과 어른 두 가지의 뜻을 합쳐서 하나의 단어가 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웃어른의 웃을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시킨 후에 연음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서른으로 읽으면 틀린 발음이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발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읍, 시옷, 기역, 시옷, 리을, 시옷, 겹받침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 모음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시옷이 쌍시옷으로 발음됩니다. 기역, 시옷 받침 뒤에도 모음이 이어졌을 경우에는 목시가 아니고 목시로 읽습니다. 리을, 시옷 받침 뒤에 모음이 이어졌을 경우에도 외골, 시가 아니라 외골, 시로 읽습니다.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이 싸요. 몫이 얼마예요? 너무 외골수로 생각하면 안 돼. 네 번째로 자음 이름의 연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 소리를 연음하되 디귿,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히읗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음 이름을 연음할 때는 디귿, 지읒, 치읓, 티읕, 히읗 받침을 시옷으로 바꾼 후에 연음을 해야 합니다. 디귿, 지읒, 치읓, 티읕, 히읗 받침을 시옷으로 바꾼 후에 연음을 합니다. 그래서 디가 아니라 디귿시로 읽습니다. 디귿을, 디귿에, 지읒이, 지읒을, 지읒에, 치읓이, 치읓을, 치읓에, 티읕이, 티읕을, 티읕에, 히읗이, 히읗을, 히읗에로 읽습니다. 히읗 받침도 기역으로 바꾼 후에 연음을 합니다. 키가 아니고 키읔이, 키읔을, 키읔게로 읽습니다. 피읍 받침도 비읍으로 바꾼 후에 연음을 합니다. 피가 아니라 피읍이, 피읍을, 피읍에로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보시고 답안을 확인해 주세요. 할인, 구괴, 법원, 낙엽, 얼음, 참외, 월요일, 귀걸이, 손잡이, 한국어, 지귀, 깊이, 근육, 석양, 웃음, 디귿에, 피읍이, 키읔을, 없어요, 외골스로. 다음은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어요. 닭이 울어요. 빠른 걸음으로 걸어요. 부엌에 그릇이 있어요. 값이
올랐어요. 저 산의 높이는 낮아요. 저 군인은 한국어를 좋아해요. 지금까지 제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